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26시간째입니다. 진화와 수색을 위해 지하 2층으로 진입했던 119 구조대장의 구조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수사가 의결되면 보강수사를 거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매듭 짓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측은 경선 연기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선 일정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검증을 예고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입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이를 여야 협공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과 이견이 노출되는 걸 피하려 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는 5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50대는 다음 달 말부터, 40대 이하는 선착순으로 8월부터 백신을 맞습니다. 50도 안팎의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 서부에서 산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시작되는 시기가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빨라졌는데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더 잦아지고 진화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밤사이 진압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20분쯤 처음 불이 시작됐으니까 하루를 꼬박 넘기고 26시간째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진화 작업과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람을 구하기 위해 지하 2층으로 진입했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경기도 광주소방서 119 구조대장의 구조 소식은 아직까지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의 붕괴 위험까지 큰 상황이어서 보다 신속한 진화 작업과 구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현재 진화 작업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재승 기자, 아직까지도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쿠팡 물류센터가 있는 경기도 이천 덕평에서는 밤새 5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불길의 기세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 밖으로 시꺼먼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고 또 매캐한 냄새도 진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밖보다 건물 내부의 상황이 더 심각한 그러한 모습인데요. 건물 내부에는 택배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박스와 비닐, 그리고 스티커 등 인화성 물질이 잔뜩 쌓여 있어서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은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뒤 장비 140여 대와 그리고 인력 400여 명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불길이 지상 4층 건물 전체로 번진 상황에서 화재 발생 26시간이 지난 지금도 불길을 잡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하 2층에 고립된 채 빠져나오지 못한 119 구조대장의 안전이 제일 걱정입니다. 온 국민이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네, 경기 광주소방서 소속 119 구조대장 김모 소방경이 현재 물류센터 지하 2층에 고립돼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에 동료 소방관 4명과 함께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 지하 2층에 진입했다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원들을 먼저 내보내고 본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길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현재 건물 내부의 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화재 확산세를 막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불길이 잡히지 않은 채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고요. 건물은 붕괴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애초 불은 지하 2층에서 시작이 됐지만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의 철골이 약해지면서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수포를 이용한 원거리 진화 작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불이 인근 물류창고로 번질 것을 대비해서 창고 사이에 인접 지점에 펌프차 등을 여러 대 배치한 상태입니다. 소방 관계자는 불길이 거세서 건물 내부 진입이 어려운 데다가 건물 안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 많아서 불을 완전히 끄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에 이곳에서는 직원
248명이 근무 중이었고 모두 대피해서 직원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화재 원인은 어느 정도나 확인됐습니까? 네, 불은 어제 오전 5시 20분쯤에 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지하 2층 진열대 선반 위쪽에 설치된 콘센트에서 불꽃이 있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은 진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해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JTBC 이재승입니다. 지난 4월 25일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고 목격자 조사를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명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는데 경찰이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의 의혹을 풀어줄 걸로 기대를 모았던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단서의 가능성이 있는 손 씨의 신발도 계속 수색했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한강공원 인근 수중에서 실종 대학생 손 씨의 시신이 발견되고 수사가 시작된 지 오늘로 50일째입니다. 경찰은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의의를 제기하는 경우 또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강수사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서너 명과 외부위원 한두 명으로 구성됩니다. 외부위원은 법의학자와 변호사 등 변사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맡습니다. 심의위가 종결을 결정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결정하면 최장 1개월간의 보강수사를 거친 뒤 다시 한번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심의위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소집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모두 9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중상을 입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더 이상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들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본능적인 감각으로 가속 페달만 밟았어도 승객들이 살 수 있었다는 취지의 말이었는데 당장 사고의 책임을 버스 기사에게 돌린 것이라는 비판 등이 잇따랐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광주 사고 관련 당정회의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해할 수 없는 사고란 취지로 모두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만 아니었다 할지라도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광주 동구청이 사고 현장 앞 버스 정류장을 미리 옮기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한 말이긴 합니다. 이어서 이번 사고가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런 재난 현장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하지만 앞선 발언을 두고선 무방비 상태로 사고를 당한 버스 기사에게 책임을 지우려 한 게 아니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제대로 된 원인 진단과 개선책을 내놓기는커녕 황당한 인식을 갖고 있으니 정의당 강민진 청년 대표도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하면서 중대재해를 영화에 비유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스 회사 측도 JTBC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기사에게 할 말은 아니란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송 대표도 직접 담당 구청을 질책하기 위해 꺼낸 말이라고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런 위험한 건물을 일반 대로상에서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인데 버스 정류장이 있는 바로 그 앞에 이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송 대표는 앞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사는 기러기 가족에 대해서도 논란이 된 발언을 했다 사과한 바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놓고 당 내부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선 연기에 부정적인 송영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송 대표가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에 맞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측 국회의원 60여 명은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에 서명하는 등 경선 일정 연기를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활을 건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시기를 놓고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원칙상 연기는 어렵다면서 경선 일정을 18일 최고위에서 매듭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원 당규대로라면 민주당은 9월에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선두인 이재명 지사로선 이 일정대로 경선을 빨리 치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주자들, 그리고 그 주자를 지지하는 주류 친문 의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장 지도부에 속해 있는 친문 강병원, 김영배, 전해숙 의원 등부터 생각이 다릅니다. 또 일부 친문 의원들은 경선 연기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며 단,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소집 요구서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도부 회의를 여는 선에서 경선 일정을 정리해보려던 송영길 대표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려버린 상황. 그럼에도 송 대표는 주변에 원칙을 강조하며 당대표가 개입해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성 친문에게 밀리지 않겠다는 건데 그 배경에는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법무장관 등 다른 대선 주자들도 경선 연기 반대 입장을 밝힌 게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최고위가 열리면 경선 날짜를 못 박으려는 송 대표와 연기론에 불을 지피려는 다른 최고위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친문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 한 팀이란 점을 강조했고 친문의 지지를 구하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는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래 경제를 지휘하고 먹거리를 만드는 밥 짓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야의 협공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X파일이 있다며 검증을 예고하고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갈 길만 가겠다는 것인데 전방위 파상 공세와 검증을 최대한 피해보려는 의도로도 분석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야의 협공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국민을 통합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며 내 길만 가겠다, 내 할 일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마치 압도적인 정권 교체라는 표현을 썼더니만은 오늘 여야가 마치 협공하는 모양새인데 왜 그런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뚜벅 걸어갈 겁니다. 여권을 향해선 민주당 지도부가 이른바 X파일까지 거론하며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것을 겨냥했습니다. 윤석열의 수많은 윤우진부터 사건에 대한 파일들을 다 지금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또 국민의힘에서 거세지고 있는 입당 압박에 대해 불편함도 드러냈습니다. 윤 총장은 이런 것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변인이 이제 대변인 자격으로 제가 입장을 낸 겁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대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런 윤 전 총장의 메시지가 알려지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일단 자세를 낮췄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나 잠재적인 우리 당의 야권의 대선주자가 될 수 있는 분들과의 이견이 자주 노출되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선 최재형 감사원장의 출마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 원장의 한 측근은 JTBC에 이달 중에는 출마든 불출마든 결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합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1,400만 명이 넘었고요. 이제 3분기로 넘어가는 다음 달부터의 접종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다음 달 7월 말부터 50대 그리고 8월부터는 40대 이하가 대상입니다. 40대 이하는 선착순 예약이라서 요일제 같은 예약이 몰리는 걸 대비한 조치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환울 기자입니다.
50대에 대한 접종은 다음 달 26일부터 시작됩니다. 857만 명쯤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55에서 59세는 7월 12일 예약을 시작해 26일부터, 50에서 54세는 19일부터 예약하고 8월 초에 맞습니다. 만 18에서 49세는 8월, 50대 우선 접종 등이 끝난 뒤 진행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해진 순서는 없고 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선착순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너무 그 20대 접종이 지연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접종이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약은 접종 2, 3주 전에 온라인과 콜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접종 날짜 기관은 선택할 수 있지만 백신 종류는 안 됩니다. 50대 접종과 백신 수급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이르면 8월 둘째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약하려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요일제 같은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인 고3은 다음 달 19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고등학교 교직원도 이때 함께 진행하는데 예약 없이 학교별로 진행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교 교사 등은 7월에, N수생은 8월에 접종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1, 2학년인 만 16에서 17세는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는 있지만 이번 계획에는 빠졌습니다. 만 12에서 15세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접종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임상시험 결과와 또 해외에서의 접종 결과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접종 의지나 의사 등을 확인을 해서 접종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리고 이 모든 일정에 앞서 2분기 미접종자 접종도 7월 중순까지 마칩니다. 6월에 예약했지만 백신을 맞지 못한 고령층과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 17만 명이 대상입니다.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7월 말이나 8월부터 지자체나 사업장 차원의 접종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산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50도 안팎의 폭염과 또 가뭄이 이어지면서인데요. 산불이 시작되는 시기는 한 달이 앞당겨졌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도 더 많이 일어나고 끄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데스밸리입니다. 최고 기온이 화씨 129도, 섭씨로는 54도를 기록했습니다. 기네스 기록에 오른 세계 최고 기온 56.7도에 근접했습니다. We're here from Vermont, which is a much different climate. You know, it rarely gets near this warm. 애리조나와 피닉스주도 46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기상청은 오랜 기간 매우 더울 것이라며 미서부 8개 주 주민 5천만 명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It's so hot. 계속되는 가뭄에 바닥은 쩍쩍 갈라졌고 농민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A big challenge for us. We think that if we don't get that rain, then our crops are going to dry up. 강물 수위도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 로스앤젤레스 강도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드러낸 채 작은 도랑처럼 변했습니다. 건조한 기후 속에 미 서부 곳곳에서는 대규모 산불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미 전국 합동 화재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발생한 산불은 약 2만 7천 건. 이미 서울의 5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We're easily a month or more ahead of fire weather conditions for this time of year. 하지만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에 열파까지 닥치면서 산불 진화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미국의 한 상점에서 도둑질을 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낮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보안 요원도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복면을 한 남성이 물건을 비닐봉지에 쓸어 담습니다. 너무도 당당하게 진열대를 털고 있는 이 남성은 마트 도둑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 3명이 그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그중엔 보안 요원도 있지만 제지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둑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봉지를 자전거에 싣고 빠져나가려 합니다. 보안 요원이 그제야 물건을 낚아채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영상은 때마침 장보러 나온 지역 방송 기자가 찍어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I have to be sort of neutral, but this is also my city. I live in this city.
And I see this constantly. 이 기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이런 일을 3번이나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트 측도 도둑 때문에 문을 닫은 점포가 지난 5년 동안 17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절도 사건의 검거 비율은 3%를 밑돕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손꼽히는 샌프란시스코의 열악한 치안 실태가 이번 사건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Ultimately, we do need more police officers, and it's important to make sure that we have the sufficient staff to walk the beats. There's no easy solution to this. 거리에선 마약 투약과 거래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지난 한 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람은 70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 사망자의 배가 넘는 숫자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단을 구성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을 단장으로 오신환, 이재영 전 의원이 참여합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장과 조만간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부실 수사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장성급 장교인 전 실장은 공수처법 적용 대상입니다. 국방부도 공수처에 사건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과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G7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다며 성과가 많았고 보람도 컸다고 밝혔습니다. 응원해준 현지 교민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이제 10여일 남았는데요. 올해 1차 추경이 80%가 집행이 됐습니다.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자를 포함해서 코로나 피해 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된 5조 2천억 원을 포함해서 9조 1천억 원가량입니다. 정부는 남은 2주가량을 특별 집행관리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 구간에서 운행이 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에 왕십리, 인덕원 두 역이 추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국토부는 곧 협상에 들어가서 올해 말까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은 건설업체 성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정에 우선 매수권을 주고 별도로 공개 경제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정이 쌍방울그룹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인수 가격을 올려서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확정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부산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130kg짜리 구조물이 2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30대 크레인 기사가 구조물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광역시의 한 PC방에서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개업 준비로 아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PC방이었는데 경찰이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의 한 도로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뒤로 2대의 트레일러와 부딪히면서 SUV 차량이 크게 파손됐고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3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대산 소금강 계곡 탐방로가 어제부터 다시 개방이 됐는데요. 지난해 가을 비 피해로 통제가 됐었는데 식당함에서 노인봉 구간이 복구가 돼서 탐방로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9개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 5일까지 국내 뮤지컬 18편이 무대에 오르고 해외 초청 작품들은 온라인으로 공개가 됩니다. 희귀 질환으로 투병 중인 마라토너 이봉주 씨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회복을 잘해서 30분만이라도 뛰고 싶다면서 다시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당론을 최종 결정을 합니다. 당내 부동산 특위가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완화안을 내놨지만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호남으로 또 갑니다. 취임 첫날 광주를 찾았었고 오늘 전북 지역에 가는데요. 새만금 사업 현장과 군산형 일자리 기업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현안 보고를 오늘 받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대표와 광주 동구청장 등이 출석을 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열리고 있는 이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경기 내용만큼이나 화제가 되는 게 또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어떤 얘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그 기자회견장에서 대회 공식 협찬사의 제품들을 과감하게 치워버리는 선수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반대 행동을 한 선수가 있었네요. 네, 1골 1도움으로 팀의 대회 첫 승을 이끈 우크라이나의 미드필더 야르몰렌코가 현지 시간 17일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회견 끝 무렵 갑자기 한마디 더 하겠다고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Кое-что сделаю, я видел, Роналдо убрал Кока-Колу, знаешь, я поставлю Кока-Колу, поставлю Хайникен, свяжитесь со мной. 예, 웃음이 터진 기자회견장은 또 있습니다. 러시아 팀 감독은 콜라병으로 다른 병 뚜껑을 따더니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이런 모습이 화제가 되는 건 유명 선수들의 병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앞서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물을 마시라면서 콜라병을 치웠고요. 무슬림으로 술을 안 마신다는 프랑스의 포그바는 맥주병을 치웠습니다. 소신에 따른 행동이라고는 하지만 대회 공식 협찬사들이 홍보를 위해 올려둔 물건을 치운 데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BBC는 유럽 축구연맹 측이 포그바의 종교적 신념 등을 이해한다면서도 선수들이 병 밀어내기를 계속한다면 소속팀에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찬이 대회 개최는 물론이고 여자, 청소년 축구 발전 전체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테니스 대회 윈블던은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렸고 이달 말에 열리게 됩니다. 볼 수 없는 유명 선수들이 있죠? 네,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3위 라파엘 나달이 몸 상태를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오픈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결정이 쉽진 않았지만 테니스를 오래 하기 위해서 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달은 도쿄올림픽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자 랭킹 2위 오사카 나오미도 윈블던에 나가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프랑스 오픈 때 기자회견을 거부해 벌금을 받고 대회 기권을 선언했는데요. 그 이후 한동안 투어에 나서지 않고 내 마음을 돌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윈블던 불참도 그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국 일본에서 팬들과 만나기 위해 올림픽에는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백신과 함께 또 관심이 높은 게 치료제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치료제 개발에 대한 지원 계획을 내놨죠? 네, 미국 보건복지부가 현지 시간 17일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약 30억 달러, 우리 돈 3조 4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백신 개발 때처럼 임상 단계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약이 출시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있긴 하지만 정맥에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이 때문에 복용하는 약이 나오면 초기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코로나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중국 한 대학에 입학한 한 학생이 관심을 한 몸에 받았는데 인공지능 AI 학생입니다.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이 학생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연구진의 계획입니다.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唐老师好，各位老师好，我是华志斌，很高兴能成为唐老师的学生。我来自智源、智谱 AI 和小兵的人工智能团队。 중국 칭화대가 AI 화즈빙을 대학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중국 연구팀이 개발한 화즈빙은 디지털로 만들어진 외모와 목소리로 스스로 사람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빙 AI 科学家们不仅给了我面容和嗓音，还教会了我作曲。大家听到的背景音乐就是我创作的。 문학과 예술 작품도 배우게 해 스스로 시를 쓰고 그림도 그립니다. 서양화의 붓터치를 모방하는가 하면 봄은 영혼이 오염되지 않은 천국과 같다는 구절도 직접 썼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벌인 알파고가 수천만 회의 기보를 연습해 최적의 수를 찾아낸 것처럼 화즈빙 역시 방대한 데이터를 배워
상황에 맞는 새로운 표현을 찾아낼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칭화대는 학과에 AI의 사진을 걸고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연구진은 화즈빙을 생각할 수 있는 AI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1年内呢，我们希望它泛读天下书；第2年呢，我们希望它从数据里面挖出一些隐含的模式，就是把一些深层的一些知识都给学出来；第3年呢，我们希望它能够自然的像人一样产生新的创新。 탕 교수는 AI가 이제 인간의 인지 능력을 향해 발전해 가고 있다며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상호작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고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중국은 우주 비행사 3명을 태운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러시아와 우주 개척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 2, 1, 개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10시 22분 중국 북부에 위치한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신의 배라는 뜻을 가진 선저우 12호가 발사됐습니다. 중국이 우주 비행사를 태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 것은 지난 2016년 선저우 11호 이후 5년 만입니다. 독자 우주정거장 텐궁 건설을 위해 처음 발사된 유인 우주선입니다. 중국 당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발사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우주 비행사 3명을 위한 성대한 환송식도 개최했습니다. 선저우 12호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总指挥长同志，我们奉命执行神舟12号载人飞行任务，准备完毕，请指示。 선저우 12호는 발사 7시간 만에 중국 독자 우주 정거장의 핵심 모듈인 테너와의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주 비행사 3명은 3개월 동안 모듈 안에서 생활하면서 우주선 수리와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우주선 밖에서 각종 실험 활동도 하게 됩니다. 주취한 위성 발사센터는 선저우 12호의 발사 성공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预定轨道帆板展开。 工作正常，我宣布，神舟12号发射任务取得圆满成功。 중국은 우주 개척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6일에는 러시아와 함께 국제 우주 탐사 회의를 열고 달 연구, 우주 정거장 건설 관련 로드맵과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지난 3월 이미 이와 관련한 양해 각서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미러 정상회담 당일 관련 발표를 다시 한 것은 미국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백악관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3국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우주 개척 분야에서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미국에 대한 견제 전선 구축에도 나서고 있는데 중국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기 하루 전에 진행된 미러 정상회담을 시진핑 주석이 과연 어떻게 지켜봤을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은 그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과의 관계 강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와의 정상회담도 주변국들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전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러 정상회담이 미국이 러시아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데서 진행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뭐 매체 보도에서도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의미를 상당히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무역이나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그 우주선 발사에도 러시아 우주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무역이라든지 기술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미국의 러시아를 통한 대중 압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의미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주변을 다져놓은 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이제 중국과의 정상회담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백악관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오늘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는 10월 말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도 뭐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뭐 언젠가는 만나겠죠? 당연히 만나야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서로 외곽에서 상대방에 대한 속된 말로 이제 간보기 작업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정말로 미국이 중국을 얼마나 압박할지 또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대해서 얼마나 대응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올 2월 10일에 전화 통화였었습니다. 그 전화 통화에서는 서로 각자 얘기만 하고 끝났단 말이죠. 그리고 3월 18일 날 알래스카에서 양쪽 외교 수장 회담이 있었는데 이 회담에서도 계속 반복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미국이 주변의 안정적인 주변 관계를 가지고 자신들이 강조하는 미국 외교의 핵심이 대중견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본격적 행보를 시작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이걸 계속 피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출발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 양측이 그 미중 정상회담을 피할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주 굴기에 나서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3국의 패권 다툼이 우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중러 3국의 삼각관계가 어떤 새로운 구도로 재편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세계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아직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화와 수색을 위해 지하 2층으로 진입했다가 고립된 119 구조대장의 구조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수사가 의결되면 보강수사를 거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매듭 짓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측은 경선 연기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선 일정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500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50대와 고3 학생 등을 시작으로 석 달 동안 2,200만 명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